1979년 여름, 서울 청계천의 낡은 건물 그곳의 숙직실엔 찼고 마른 여성들이 담요 하나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사라지지 않기 위해. 공장 숙직실에 모여든 젊은 여성들, 그 밤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 남자일. 야, 그때는 말이야, 야근이 아니라 숙직이었어. 남자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깔깔이 덮고 자면 그게 진짜 정이었지. 남자 3,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시절은 말이야, 하루 14시간 일해도 그래도 월급날엔 소주 한 병 딱.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때의 로망, 누군가에겐 지옥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딸이 거리에서 끌려가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존을 위한 농성이 국가에 대한 반역이 될 수 있습니까? 국회는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국민입니까? 권력입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국회에 들어간 이유는 정치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무기계약직, 해고는 예고도 없이 오더라. 지금 당신이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동자와의 협상,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경찰력 투입해서라도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국회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 김영삼. 당신이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을 지킬 것인가, 체제를 지킬 것인가? 권력과 정의 사이에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YH무역 여성들의 저항과 그날 밤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시대 전환. 1979년 8월. 대한민국은 조용한 전운 속에 있었다. 경제는 하락하고 정치는 경직되었다. 유신체제라는 이름의 질서가 국민의 입과 몸을 묶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 청계천이가 한 중소기업 YH무역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 12시간을 일하던 17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 해고 통보는 하루아침이었다. 우리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남겠습니다. 그들은 공장 숙직실에 남았다. 라면 몇 봉지와 이불 몇 장이 전부였다. 그날부터 숙직실은 투쟁의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공장의 문은 곧 경찰이 막았다. 이곳에선 안 된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밖이다. 여성들은 국회로 향했다. 정치가 있는 그곳,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회관의 계단 아래 그들은 담요를 깔고 몸을 웅크렸다. 우리를 봐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8월 9일 새벽 3시 무장경찰이 투입되었다. 공권력이 국회의 담장을 넘었다. 경찰은 여성들을 잡아 끌었고 폭력은 곳곳에서 벌어졌다. 20대 여성 노동자 김경숙, 머리를 부딪히고 사망했다. 수십 명이 실려나갔다. 피를 흘리며 그녀들은 무슨 죄로 끌려갔는지 끝내 듣지 못했다. 언론은 침묵했다. 혹은 그들을 불순 세력이라 불렀다. 하지만 국회 안의 한 사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 사태는 박정희 정권의 폭정이다. 국회의원 김영삼. 정권은 김영삼을 제명했다. 입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YH 사건은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유신체제의 정당성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측근 김재규의 총에 사망했다. YH 무역 여성들의 작은 농성은 그날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었다. 이것은 노동 문제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자격을 묻는 시민의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79년의 질문은 2025년 당신에게로 이어진다. 지금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질문 1. 당신의 딸이 거리에서 끌려가고 있다면
그 장면을 TV 뉴스로 본다면 나는 당장 거리로 나가겠지. 아니요. 나는 무력하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질문 1-1. 딸이 억울하게 잡혀갔는데 경찰은 공권력 집행이라 말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법대로 했겠지. 아니요. 그건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질문 1-2. 그 딸이 당신 몰래 노조 활동을 해왔다면 그럼에도 도울 수 있습니까? 딸은 딸이다. 무조건 돕는다. 아니요. 불법 활동이면 생각 좀 해봐야지. 선택은 늘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질문 2. 생존을 위한 농성이 국가에 대한 반역이 될 수 있을까요? 법 질서가 중요하다. 아니요. 그건 생존권 투쟁이다. 그럼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질문 2-1. 국회 안에서 여성들이 침낭을 펴고 배고픔을 참으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걸 불법 점거로 볼 수 있습니까? 엄연한 불법이다. 아니요. 거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질문 2-2. 당신이 국회의원이라면 경찰 투입에 찬성했을까요? 혼란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아니요. 내 손으로는 못한다. 지금의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표로 말하는 의원입니다. 질문 3. 국회는 누구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만의 공간이다. 아니요.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다. 그럼 이 질문에도 답해 보십시오. 질문 3-1. 여성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울고 있을 때 국회의원들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들도 업무 중이었겠지. 아니요. 외면한 것이다. 직무유기다. 질문 3-2. 당신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영삼처럼 정부를 향해 이건 폭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내 역할이다. 아니요. 당은 당이고 나는 내 자리 지켜야지. 질문은 계속됩니다. 답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시대를 남일로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질문은 힘을 갖습니다. 그때 그 여성들은 우리를 대신해 질문했습니다. 대신 맞았고 대신 울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시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2025년의 당신은 어떤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국회 밖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우리는 정말 달라졌는가? 1979년 국가는 한낱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 앞에서도 총칼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선택은 박정희 정권의 끝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어이없는 행동, 언론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권력이 되었습니다. 시민은 다시 공포를 배웠습니다. 계엄령을 통하여 공포는 법이 되었고 법은 국민을 향한 검은 칼이 되었습니다. 국회 점령, 군대 동원, 헌법 무시, 이 모든 것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욕망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YH 사건을 통하여 1970년대 경험하여 이 소중한 경험을 2025년에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국회의원으로 생각하고 옛날이 아픔을 잊지 않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너진 건 정의였고 신뢰였고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날은 선택하지 못하였지만 2025년은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에서 시작된 분노가 도심으로 퍼졌고 광장에 불이 켜졌고 투표함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분노의 결과라 했고 어떤 이는 회복의 시작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정권의 이름이 아니라 국민의 기억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은 국민이 합니다. 국민은 국민이 합니다. 국민은 기억했습니다. 무고한 여성들이 숙직실에 누워 울던 그날을, 경찰이 국회 담장을 넘어 눈물 흘리던 노동자들을 끌어내던 그 밤을, 2025년에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회란 누구의 목소리를 담는 곳인가? 누군가는 YH 여성 노동자들이 그저 과거의 비극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현재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는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있습니다. 댓글이 무서워, 입을 다물고 평판이 두려워, 양심을 숨기고 자리를 잃을까봐 불의를 외면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감옥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탈옥할 수 있습니까? 지식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그날 국회 바닥에 쓰러졌던 YH 여성들의 외침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날의 피는 오늘의 선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음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회 유리문은 여전히 두껍습니다. 그러나 손잡이는 당신 쪽에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는 기억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시 잊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기억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그날의 선택은 바로 오늘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날 눈물로 국회를 지켰던 여성들, 우리는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죽음은 통계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저 크게 외친 사람들의 이름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울음을 삼킨 자, 말없이 버텨낸 자, 가만히 세상을 바꾼 자, 그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 기억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그날의 선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 좋아요는 그녀들에게 보내는 박수이고, 댓글은 당신의 목소리이며, 구독은 기억을 잇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공감과 참여가 이 채널이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힘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오늘도 시대와 사람의 사이를 기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